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4일 밤 8시 36분입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서 한국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당대표 선호도 조사 결과를 실시해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조사는 이틀 전에 이루어졌고 이 표본이 조금 작습니다. 710명을 상대로 했네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보통 표본이 한 1000명쯤 나오는데 710명 플러스 마이너스 3.7%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 한국당 지지층만 상대로 조사한 걸 보면은 한국 갤럽 조사와 비슷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은 이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황교안 후보가 52%였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24%였어요. 그리고 김진태 후보가 15%였는데 리얼미터 조사에 보니까 황교안 후보가 60.7%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2위는 김진태 후보로서 17.3%,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15.3%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선거에 경선에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다음부터는 추측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원들 중에서 유권자 당원들이 다 투표하는 게 아니고 진성당원이 투표를 하는데 약 30만 명이 투표하게 된다고 합니다. 30만 명. 그중에 한 20%는 이미 투표를 했다고 해요. 이 당원들이 투표한 게 전체 반영이 70%가 반영이 됩니다. 70%. 그 다음에 30%는 일반 여론조사를 해요. 이 리얼미터는 일반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지난 금요일의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오세훈 후보가 1등이었습니다. 37%. 황교안 후보가 22%였어요. 김진태 후보가 7%였습니다. 그래서 언론기관에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와 한국 갤럽 조사를 합산을 한 거죠. 합산을 하더라도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30%, 70%이 반영, 즉 일반 여론조사를 30%, 당원 여론조사를 70% 반영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고 해보니까 황교안 후보가 49.3% 득표로서 1위가 되고 오세훈 후보가 21.6%로서 2위가 되고 김진태 후보가 14%로 3위가 된다 하는 이런 가상이 나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상입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자유한국당 당원의 이 투표 성향이 좀 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었죠. 어디까지나 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 이렇게 확실한 것은 오세훈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각축에서 황교안 후보가 좀 큰 차이로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이기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주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일반 민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1위, 당심에서는 황교안 후보가 1위,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보통 어긋나는 경우가 아주 드물어요. 그렇다면은 이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상당히 다르다. 그런데 막상 선거를 하면은 일반 인들의 여론이 바로 표심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전 국민 중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 국민 표본 조사를 하면 전 국민 중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한 20%밖에 안 됩니다. 내가 보수라는 사람이 지금 5%로 줄어들었는데 그 중에서 많이 잡아봤자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한
전체 100%에서 한 20% 정도, 20%에서 한 18% 정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가 당 대표가 되었을 경우에 중대한 이제 딜레마에 직면하는 거죠. 자유한국당만으로는 승리를 할 수가 없다. 황교안 후보에 상당한 비호감을 가지고 있는 중도층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게 큰 이제 과제로 등장할 겁니다. 오세훈 후보는 처음부터 보수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중도와 연대를 해야 된다. 보수 중도 연대론을 가지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가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아마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도움이 돼야 선거 전략면에서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수로는 안 된다. 보수로는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보수가 한때 40% 가까이 내가 보수라고 그랬는데 이게 25%로 줄어버렸어요. 그나마 25%가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 25% 안에는 탄핵 찬성파도 있고 탄핵 반대파도 있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또 자유한국당 지지도 있고 바른미래당 지지도 있고 그리고 무당층도 있고 이 25%로 줄어들면서 이 보수가 또 나눠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순서대로 한다면 이 보수를 합쳐야 됩니다. 25%를 자유한국당 주도로 해가지고 합친 다음에 그 다음에 중도와 손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통합 그리고 외연 확대. 황교안 후보가 상당히 그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선 자유한국당이 통합을 하고 보수가 통합을 한 다음에 중도와 손을 잡아야 된다. 이런 전략인데 그런 점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보다 선명한 전략론을 펼쳐가지고 수도권에서 이겨야 된다. 이기는 것이 의리다. 이겨야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도 감옥에서 나오게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며칠 사이에 있으니까 또 어떤 변화가 올지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상당히 이 귀초가 주목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일단 황교안 후보가 리얼미터 조사로는 상당히 대세를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은 왜 황교안 후보가 정치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앞서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분이 아주 깔끔한 용모에다가 말을 신중하게 하고 이번 토론 과정에서도 어떤 면에서 좀 답답할 정도로 말을 조심해서 하면서 다른 사람을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상당히 삼갔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시절에 국회 답변하는 거 보면 아예 딱 부러지게 했다는 그런 신은섭판이 좋다. 뭐 이런 게 1위의 이유가 아닐까요? 이게 역시 정치인은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이 정치 신인이라는 게 오히려 장점이 됐다고 봅니다. 정치 신인이라는 게 정치판에서 오래 있으면은 국민들에게 좀 실증을 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실증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인데 세상을 바꾸는 부류가 세 사람이다. 하나는 바보가 바꾼다. 그 다음에 이 젊은 사람이 바꾼다. 세 번째는 외부에서 온 사람이 바꾼다. 황교안 후보의 경우는 외부에서 온 사람이죠. 그 다음 통합진보당 해산 그리고 좌편향 교과서 개혁의 법무장관으로서 국무총리로서 앞장섰던 그 기억이 아주 보수층에는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마 공안검사라는 데 기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수 성향 인사들은 요사이 대한민국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 간첩천지인 것 같기도 하고 간첩 잡던 사람들이 감옥에 많이 가고 하니까 이걸 이대로 둘 수가 있느냐. 이제는 특수부 검사가 나와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몰락시켰는데 이제는 공안검사가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야 될 때가 아니냐 하는 그런 시대적 소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랫동안 공안검사를 한 황교안 후보, 더구나 부모는 황해도 출신이고 피난 와서 남쪽으로 와서 여기서 태어난 분이 황교안 씨니까 모든 점에서 방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면은 상당히 운명적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네 번째 이유입니까? 다섯 번째 이유네요. 독실한 기독교 신도라는 겁니다. 이 반공 자유민주주의라야 합니다. 반공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반공주의는 안 됩니다. 반드시 반공 자유민주주의라야 돼요. 또 자유주의도 안 됩니다. 반공과 자유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반공을 하되 법에 맞게 해야 된다. 생사람 잡는 그런 반공은 안 된다. 자유를 하되 방종을 해서는 안 된다. 숙명적으로 대한민국은 반공과 자유가 같이 가야 되는데 황교안 씨의 경력에서 공안 부분은 반공이고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 신조라는 것은 기독교 정신의 핵심인 자유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같이 가지고 있다. 기독교 신도로서의 반공검사. 그 이미지를 잘 살리면은 말하자면 이승만 같은 위대한 기독교적 정치인으로 성장해가지고 이제 남은 과제인 자유통일의 기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저 나름대로의 어떤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너무 좋은 방향으로만 제가 해석을 했는데 이 정치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전 투구입니다. 그리고 권력 의지가 강해야 합니다. 권력 의지가 강하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독불장군이 되어야 합니다. 독불장군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권력 의지가 강하고 그게 좋은 뜻이 있고 이 세상의 돌아가는 운세와 맞으면은 바로 역사적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황교안 후보가 지금 1등으로 나가서 당대표가 된다면은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황교안 후보에게 지지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당심도 1등, 민심도 1등이라야 돼요. 양쪽이 다 1등이라야 되는데 요게 차이가 나면은 그때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 차이를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때는 이 보수 중도 연대론을 펼치는 오세훈 후보의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격전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 저 사람은 인물이다. 지도자감이라는 그 인상이 남았다면은 그게 아주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경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대통령 후보 경선은 또 따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2020년을 넘어서 2022년에 이루어지겠죠. 앞으로 2년 뒤의 일입니다만은 그날을 겨냥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야망 있는 사람들이 저는 도전장을 계속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 속에서 시장이 커집니다. 이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안에서 경쟁을 하면 보수가 커집니다. 외연이 확대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플러스 야망 있는 사람들이 더 나타나가지고 한 10명이 치열하게 싸우는 지도자를 그런 10명의 지도자군이 만들어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게임을 만드는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